늦은 저녁 불 꺼진 것이라서 홀로 앉아있던 나에게 갑작스레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문득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고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도 바빠지고 함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져 가는 지금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10년만, 20년만 젊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게다가 노인 우울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평온한 노년을 꿈꾸지만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시도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배우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그 답은 자녀가 아닌 바로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찾아오기 힘들어하지만 배우자는 항상 곁에 있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를 돌봐줄 사람은 배우자일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이 노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어떨까요? 재미있게도 남편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지지하고 돌봐줄 수 있는 동반자의 존재입니다. 노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지지하고 보듬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80대에 접어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은 다리 수술을 받았고 아내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기 시작했지만 둘은 서로를 돌보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소중한 존재를 잊지 말고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습관이나 성격이 변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TV 앞에 앉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노력들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잠들기 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예요. 이제 배우자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봅시다.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무리하지 않는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치료와 과도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8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과한 치료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노년기에는 과도한 치료나 무리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85세의 어르신은 젊었을 때처럼 암검진을 받다가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몸이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회복은 더디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죠. 그는 수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놔뒀다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존중하며 무리하지 않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관절을 다치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로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먼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과도한 검진이나 치료는 잠시 멈춰보세요. 대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런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사는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 관리의 핵심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입니다. 무리한 치료나 운동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대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친구와의 관계 정리 및 폴로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친구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변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친구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의 외로움을 걱정하시지만 실은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치어밀어 두었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등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이런 시간들이 즐거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개발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답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삶의 즐거움도 더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관계 몇 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해 줄 거예요. 홀로서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3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세요. 어느새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홀로서기는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를 통해 다른 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홀로서기를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멋진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네 번째 비결은 바른 자세 및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고 관절이 아파오는 경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신체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자세와 가벼운 스트레칭이었죠. 처음에는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매일 반복하다 보니 무릎의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많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는 습관은 척추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또한 걸을 때 발끝을 바깥쪽으로 15도 정도 벌리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어깨는 균형이 잡혀 있나요? 허리는 곧게 펴져 있나요? 이렇게 매일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둘째,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답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스트레칭은 꼭 필요해요. 셋째, 걷기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고 심폐 기능도 개선할 수 있어요. 걸을 때는 턱을 약간 당기고 시선은 15m 앞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작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꾸준함이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수준의 운동과 생활 습관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분씩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세요. 어느새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높여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꼿꼿하게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봅시다. 노년의 활기찬 몸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비결은 자녀에 대한 집착 버리기입니다. 아직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물려주거나 경제적으로 돕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고 부모 자신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되죠. 한 어머니는 은퇴 후 자녀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모은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어머니는 스스로의 삶을 챙기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되었죠.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왔을까? 그때부터 자녀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했고 그 후로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성인입니다. 그들만의 삶과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보다는 독립된 성인이라는 인식을 가져보세요. 둘째, 경제적 지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셋째, 본인의 삶에 집중해 보세요.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대신 본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넷째,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대해보세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보세요. 혹시 이 말을 듣고 불안하신가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고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내 자녀는 독립된 성인이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점차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간섭을 줄여 나가세요. 어느새 여러분은 자녀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자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봅시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을 도와주되 내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결국 노후의 행복은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마지막 비결은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말하니 나이 들어서 뭘 또 배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은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지만 사실 배움은 노년기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은 단순한 취미 그 이상으로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죠. 배움은 육체적 건강만큼 중요한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둘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면 정보의 바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셋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등 흥미로운 활동들이 많답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즐거움도 줄 거예요. 넷째, 젊은 세대와 소통하세요. 손주들이나 젊은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트렌드나 시각을 배울 수 있어요. 이는 여러분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시켜 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분씩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세요. 어느새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6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잊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노년기에도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무리하지 않게 관리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끝까지 배움을 놓지 않는다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결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세요.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60대로 돌아간다면,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비결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1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혹은 새로운 취미에 대해 검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여정을 걷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세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제2막, 아니 제3막을 열어보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